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다정한 말로 인생이 바뀔 때 자주 듣게 되는 말. 1. 너만 예쁘게 말하면 뭐하냐? 2. 느끼해. 드라마 찍냐? 누가 그렇게 말해? 3.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4. 말이 바뀐다고 인생이 달라지냐? 5.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야. 다정하고 예쁜 말을 사용해야 인생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쉽지 않은 이유는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며 주변에서 들려주는 이런 방식의 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욕과 비난, 욕설과 혐오만 가득한 이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면 다정하고 예쁜 말이 대화의 기본값인 수준 높은 세상을 만나게 된다. 조금만 참고 계속해보라. 주변에서 당신을 흔든다는 건 곧 수준이 달라진다는 증거다. 김종원 작가. 무기력할 때 이 질문을 던져보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갑자기 죽음을 앞둔 90세의 노인이 되었다면 나는 지금까지의 내 삶에 만족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살고 있나? 남의 인정을 받으려는 삶이 아닌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하루를 살자. 그리고 이런 온갖 핑계와 변명 뒤에 숨지 말자. 그건 당장 하기 힘든 일인데 그건 너니까 가능한 거지.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려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죽음이 최고의 발명품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끝이 있어서 인생은 좀 더 아름답다. 죽음이 나를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나만 살 수 있는 하루를 보내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우아한 태도와 지혜로운 생각을 만드는 글. 1. 진실을 외면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긴다. 2.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본다. 3. 불안한 이유를 글로 쓰면 곧 그것들이 희망의 근거가 된다. 4. 뻔한 내용만 있다고 덮지 말고 긍정적인 내용의 책을 자주 읽어라. 5. 조언과 오지랖은 남이 아닌 자신에게 들려줄 때 빛난다. 6.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니 무엇보다 자신을 위로하며 살아라. 7. 때로는 차분한 마음이 가장 큰 힘이니 서둘지 말고 조용히 정진하자. 2025년 김종원 작가. 마음이 힘든 아이에게 들려주면 힘이 되는 말. 1. 실망했다는 건 믿었다는 증거야. 2. 기분은 매일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야. 3.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차분해져. 4. 중요한 순간에는 냉정해져야 해. 5. 아니다 싶을 땐 과감하게 거절하자. 6. 기분 나쁜 일을 못 잊으면 너만 손해야. 7. 베풀며 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 아이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할 때 그냥 두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지켜보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춘기 아이라면 더욱 그렇죠. 괜히 말을 걸었다가 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 생각도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말을 하지 않으면 서로가 점점 멀어집니다. 필사로 내면에 담으시고 적절하게 활용해 보세요. 너에게 들려주는 꿋꿋한 말. 김종원. 다 커서 이제는 엄마를 찾지 않는 아이를 보며
선배 엄마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대체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네가 어렸을 때는 내 시간이 그렇게 짧았는데 이제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네.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던 때가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지는데 집이 좋다면서 바깥에 나가지 않던 네가 이제는 밖이 좋다면서 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지. 그 모습이 정말 대견한데 엄마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네가 자꾸 귀여웠던 엄마 껌딱지였던 그 예쁜 시절, 무섭다고 같이 잠자자고 할 때 할 일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곁에 누워 있을걸. 그게 마지막인 줄 엄마는 몰랐지. 같이 잠들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인지 그때 몰랐어. 함께 누워서 네 눈을 바라보며 울고 웃었던 그 시간을 다시는 만날 수 없네. 같이 놀이터에 가서 놀자며 때를 쓸 때 왜 난 늘 혼내기만 했을까?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널 따라서 놀이터로 갔을 텐데 그럼 네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맞아. 쉬운 일이 아니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엄마는 또 화를 낼 수도 있어.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 내 시간이 많아져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어색했어. 네가 더는 엄마를 찾지 않으면서 엄마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참 많이 허전했거든. 아무리 혼나고 서럽게 울어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처럼 날아와 제잘거리는 너를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말이니까. 그래, 내 시간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 너를 떠나보낼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겠지. 그래서 더욱 가슴이 시리도록 아파. 네 삶에서 엄마가 전부인 날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니까. 그 생각만 해도 지금 내 곁에서 웃는 네가 미치도록 사랑스럽게 느껴져. 어쩌면 이렇게 예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널 보낼 수 있겠니? 참 고마웠어. 그리고 죽을 만큼 사랑해. 아주 오래전 네가 처음 엄마에게 왔던 날, 그 아름다웠던 나날이 여전히 선명해. 엄마는 네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사랑에 먼저 빠졌지. 뱃속에 있는 너를 매일 생각하면서 네가 세상에 나오면 해주고 싶은 일을 생각했고 혼자서 울다가 웃곤 했어. 엄마 인생 중에 그렇게 행복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시간은 없을 거야. 걸음마를 처음 성공했던 네 모습, 몸보다 큰 가방을 힘겹게 메고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네 모습, 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게 다 자꾸만 이별하는 날들이더라. 네가 3살이 된다는 것만 기뻐했지. 그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너의 2살과 이별하는 거라는 사실은 아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어. 조금만 더 천천히 커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 아빠가 놓친 순간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렴. 돌아보면 많이 부족했지만 그때는 그게 우리의 최선이었다는 걸 너만 혼자 큰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거였어. 널 가르치며 나도 많이 배웠으니까. 이렇게 멋지게 커져서 참 고마워. 네가 있어서 엄마 아빠도 참 행복했어. 그 조그마한 너를 다시 안을 수는 없겠지만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네가 햇살처럼 남아서 내 젊었던 시간을 예쁘게 비추고 있으니까. 어린이를 위한 철학자의 말, 김종원 작가.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인력. 아이에게 집은 가장 따스한 공간이어야 합니다.